있는 이 송선미 씨 얘기, 홍 기자님. 오늘 오전에 이 송선미 씨 남편 발인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됐던 건 7시 반이었는데 한 30분 앞당겨서 엄숙하게 치러졌고요. 그 가족만의 시간으로 좀 남겨달라 요청을 했어요. 가족 측에서. 그래서 뭐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다 물러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해진 소식은 함께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 김나은 씨가 곁을 지켰고 마지막 떠나는 그 남편을 실은 운구차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걸 지켜보던 그 기자들도 눈시울을 적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또 송선미 씨 측에서 조금 진실 공방을 약간은 보도된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좀 입장을 낸 게 있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말에 근거해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찰이 발표를 했던 건데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 경찰 통해서 유산 상속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송선미 씨 측 입장에서는 재산 환수 소송이다. 즉 말하면 외할아버지 99세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다 있던 그 친손자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환수하는 소송을 외할아버지 승인 하에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집안과 돈을 갖고 싸웠다. 정당하다 이거네요. 이제 아마 외할아버지가 제1교포 형태로 가 계시니까 이 국내에 있는 재산의 명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옮겨가는 과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피의자의 얘기에 의하면 뭐 좀 이쪽 편을 와서 도와주면 거액에 2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2억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정으로 이제 살해를 했다 그러는데 이쪽 송선미 씨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 전혀 없고 거액을 약속한 적도 없고 불과 4일 전에 만났다. 이 사람. 그것도 스스로 그 사람이 연락을 한 것이지 이 송선미 씨 남편 측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다. 즉 회유 같은 게 없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다. 그리고 아직 그 나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슨 내용을 협조해 줄 건지 내용 자료 자체도 분석도 해본 적도 없다.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범죄를 또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송선미 씨 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살해의 동기가 애매해요. 피의자가 왜 송선미 씨 남편을 죽였는지가 의문이다. 그러면은 살해의 동기가 좀 빈약하고 그러면 또 이제 해석하기 좋아하고 확대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뭐 그러면 성보살인 아니야? 재산 관련된 거니까 또 이런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 뭐 경찰이 주변 수사까지 다 하고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변호사는 알 겁니다. 그렇죠. 그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하면 될 겁니다. 흉기를 미리 휴대해 갔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뭐 4일 만난 사이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 전과라든지 어떤 성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초범인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송선미 씨 주장이 뭐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소송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대체적인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봤을 때 홍 기자님, 송선미 씨 측의 주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유산이 아니라 재산 환수다. 이게 이제 가족 측에서 큰 문제겠지만 대중이 보기엔 결국 돈 문제다. 이게 큰 흐름을 바꿔놓는 물꼬를 뭐 바꾸는 그런 정도의 반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 조 씨가 이제 범행을 한 뒤에 이제 현장에서 도주할 수도 있었고, 법인 사무실에 있었던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사실들이 규명돼야 하는, 아직은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송선미 측의 해명이 지금 명쾌하게, 사실과 다르구나라고 대중을 설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요. 사전에 흉기를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기 전에 흉기를 구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종이에 싸가지고 왔단 말이죠. 찾아가기 직전에 그러면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라 이건 우발적 범행이고 절대 볼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이후에 도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살인 의지가 상당히 공고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도망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저간의 사정이 어느 정도 감정이 악화될 정도
살인 사건에 이를 정도로 이거를 이제 조사할 게 경찰의 몫이겠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렀는데 그 변호사와 저 살해당한 그 송선미 씨 남편 또는 가해한 이 조 씨 이 사람 등등의 어떤 인적 관계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노 변호사님, 이렇게 유산 상속 소송이든 재산 환수 소송이든 누군가가 뭐 정보를 주든지 뭔가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이렇게 돈을 건네고 약속받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사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 형식으로 이 소송이나 이런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왜 모이게 됐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이 사람들 전부 다 오라고 해서 한꺼번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분의 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전제가 되어서 약속했던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시도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해준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식의 이제 고마움의 표시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네가 나중에 나에게 잘해주게 되면 내가 너한테 어떤 응분의 대가를 해주마라는 식의 사전의 약속이 변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송선미 씨 측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고인이 된 남편과 이 조 씨라고 하는 이 피의자 사이에서 어떠한 정도의 그런 대가 관계 같은 것에 대한 얘기는 있었을 것으로 좀 송선미 씨가 모르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예, 있습니다. 남편이 하늘을 모를 수는 있죠. 이게 유산 상속이든 재산 환수든 결국 그 시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송섬 씨 남편의 외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뭐 이런 발생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근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걸로는 이제 제1교포시고 99세인데 한 뭐 재산이 9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이제 범행을 일으킨 피의자가 지금 고 씨의 그 외삼촌의 지인이다. 그리고 네. 말하자면 이 재산 환수 소송을 두고 이제 말하자면 서로 맞서는 상대 측을 돕던 비서처럼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변심을 하고 상대편을 도우러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의 앙심이 쌓였길래 이 짧은 기간에 송선미 씨 측의 설명대로 하면 4일인데요. 4일 동안 어떤 마음의 앙심이 쌓이면 지금 상대편으로 변심해온 사람이 새로 돕기로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살해 동기를요. 네. 이제 나중에는 결국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송선미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살해 동기를 우리가 단정짓기가 약간 좀 거북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그건 살해 동기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되거든요. 피의자 상식적으로. 말만 예, 따르면. 피의자 말. 왜 그러냐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송선미 씨 남편의 반대측이 되는 사람을 돕다가 그렇죠. 그 사람을 버리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런 사람 그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버리고 온 거에 대한 인간적인 자괴감 같은 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혹시 진짜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2억으로 나왔죠. 주기로 했던 그 돈 2억을 주기로 했는데 10%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죠.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즉 말하면 나는 배신까지 하고 인간적인 배신까지 하고 이쪽으로 돌아서서 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나를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지 취급하냐 네.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 저희가 어제까지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고요. 송선미 씨 입장 지금 설명 나온 대로라면 아직까지 동기는 약간 미흡하다는 거죠. 그럼 송선미 씨 측 입장은 홍 기자님 이게 본인 남편은 무고하게 죽었다. 지금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렇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욱더 당황스럽고 황망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이 재산 환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도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고 나흘 전에 연락이었고 3번밖에 안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갑자기 우리 남편을 죽였을까?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송선미 씨 측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네. 송선미 씨 측에선 지금 무엇으로도 우리가 보통 설명되지 않은 현실에 취할 때 그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송선미 씨 측에선 지금 이 충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지경일 겁니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조사가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다 그럼요. 밝혀질 예. 얘기니까. 예. 근데 노 변호사님, 이 송선미 씨 측이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면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되니까 그것만 조심해달라. 이거는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예, 생각을 예. 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정말 그 유명인 혹은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근거구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송선미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8년 6개월 만에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작년인가에 난 너무 어렵게 낳은 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예뻐하고 이제 잘 키워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기의 아버지가 이런 변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돼서 그 고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기와 본인들이 입을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둬달라 이런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그냥 대체적인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봤을 때, 홍 기자님, 송선미 씨 측의 주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유산이 아니라 재산 환수다. 이게 그 이제 가족 측에서 큰 문제겠지만 대중이 보기엔 결국 돈 문제다. 이게 큰 흐름을 바꿔놓는 물꼬를 뭐 바꾸는 그런 정도의 반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 조 씨가 그 이제 범행을 한 뒤에 그 이제 현장에서 도주할 수도 있었고 그 법인 사무실에 있었던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정황들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사실들이 규명돼야 하는 아직은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송선미 측의 해명이 송선미 씨 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살해의 동기가 애매해요. 피의자가 왜 송선미 씨 남편을 죽였는지가 네. 의문이다. 그러면은 살해의 동기가 좀 빈약하고, 그러면 또 이제 저 해석하기 좋아하고 확대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뭐 그럼 성보살인 아니야? 재산 관련된 거니까 또 이런 오해를 알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결국 그렇겠네요. 뭐 경찰이 주변 수사까지 다 하고 네.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변호사는 알 겁니다. 그렇죠. 그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미리 휴대해 갔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뭐 4일 만난 사이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 전과라든지 어떤 성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초범인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송선미 씨 주장이 뭐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소송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로. 이제 그게 옮겨가는 네. 과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피의자의 얘기에 의하면 뭐 좀 이쪽 편을 와서 도와주면 거액에 2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2억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정으로 이제 살해를 했다 그러는데 이쪽 저 송선미 씨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 전혀 없고 거액을 약속한 적도 없고 불과 4일 전에 만났다 이 사람. 그것도 스스로 그 사람이 연락을 한 것이지 네. 이 송선미 씨 남편 측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다. 즉 회유 같은 게 없었다. 네.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다. 그리고 아직 그 나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슨 내용을 협조해 줄 건지 내용 자료 자체도 분석도 해본 적도 없다. 네.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범죄를 또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 사실은 있는 이 송선미 씨 얘기, 홍 기자님. 오늘 오전에 이 송선미 씨 남편 발인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됐던 건 7시 반이었는데 한 30분 앞당겨서 엄숙하게 치러졌고요. 그 가족만의 시간으로 좀 남겨달라 요청을 했어요. 가족 측에서. 그래서 뭐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다 물러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해진 소식은 함께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 김나은 씨가 곁을 지켰고 마지막 떠나는 그 남편을 실은 운구차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걸 지켜보던 그 기자들도 눈시울을 적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또 송선미 씨 측에서 조금 진실 공방을 약간은 보도자료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좀 입장을 낸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네. 살해 동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말에 근거해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찰이 발표를 했던 건데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 경찰 통해서 유산 상속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송선미 씨 측 입장에서는 재산 환수 소송이다. 즉 말하면 외할아버지 99세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다
있던 그 친손자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환수하는 소송을 외할아버지 승인 하에 진행하고 있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집안과 돈을 갖고 싸웠다. 예, 예. 정당하다 이거네요. 이제 아마 외할아버지가 제1교포 형태로 가 계시니까 이 국내에 있는 재산의 명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